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습관 관리법. 존 헨리 패드슨은 1844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잡일을 했고 아버지의 제재소에서 교대 근무를 했다. 다트머스에 있는 대학을 다닌 후에는 오하이오주로 돌아와 강업 도구들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경쟁이 적었고 꾸준히 고객들이 늘면서 재미를 봤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페더스는 직원들이 가게에서 돈을 훔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800년대 중반에는 직원 절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던 시기다. 서랍에 영수증을 보관했던 터라 영수증을 위변조하거나 버리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비디오 카메라도 없었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소프트웨어도 없던 때였다. 하루 종일 직원들 곁을 맴돌거나 직접 모든 거래를 관리하지 않는 한 별도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패터슨은 리티의 정직한 계산기라는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다. 데이턴에 사는 주민 제임스 리티가 고안한 것으로 최초의 금전 등록기였다. 이 기계는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내부에 영수증과 현금을 넣고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다. 패터슨은 대당 $50씩 주고 두 대를 구입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가게에서 직원들이 돈을 훔쳐가는 일은 하룻밤,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 이후 6개월 동안 패터슨의 사업은 적자에서 $5,000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00 이상의 가치다. 패터슨은 이 기계에 무척 감명을 받고 사업을 바꿨다. 니티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사서 국제금전 등록기 회사를 연 것이다. 10년 후 회사는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당대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했다. 나쁜 습관을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그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그 행동에 관한 선택지가 없어질 때까지 마찰을 늘려라. 금전 등록기의 뛰어난 부분은 별도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동으로 윤리적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직원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선호하는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금전 등록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어떤 행동들은 계속 성과를 낸다. 이런 선택들은 사전에 아주 약간의 노력을 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한다. 한 가지 선택으로 계속 그에 따른 보상이 난다는 이 아이디어에 나는 매료되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일회성 행동들 중 장기적인 습관들이 된 것들에 대해 조사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목록에 있는 일회성 행동들 중 절반 정도를 단순히 해보는 것만으로 대부분은 그때부터 1년 동안 삶이 더 나아졌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습관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했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일회성 행동들이 세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손쉽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은 쉽게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생산적이고 돈을 절약하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좋은 습관을 고정시키는 일회성 행동들, 영양, 정수 필터를 구매해서 깨끗한 물 마시기, 작은 접시를 사용해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행복, 개를 데려오기, 사교적인 이웃이 있는 동네로 이사하기, 수면, 좋은 매트리스 사기, 커튼 달기, 건강, 예방접종하기, 좋은 신발을 신어 허리 통증 예방하기, 척추에 지지의자나 서서 일하는 책상 구입하기, 침실에 텔레비전 없애기는 수면, 생산성, 이메일 구독 끊기, 그룹 채팅 알림음 끄기, 휴대전화 꺼두기, 이메일 필터링을 이용해서 받은 메일함 정리하기, 휴대전화에서 게임과 SNS 앱 삭제하기, 재정, 자동 출금 적금 가입하기, 청구서 자동 지불 등록하기,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 해지하기,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 비용 줄이는 법 문의하기, 각종 절세 방법 알아보기. 물론 좋은 습관을 자동화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들은 많다. 기계 문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계는 힘들고 화나고 복잡했던 행동들을 쉽고 힘들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올바른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믿을만하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이따금 하는 일이라 몸에 배기 힘든 행동들을 자동화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처럼 한 달 혹은 1년에 한 번 해야만 하는 일들은 습관이 될 만큼 자주 반복해서 하는 일은 아니다. 이런 경우 그 일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 처방전을 기기에서 발급받는다. 회계, 직원들 퇴직금을 자동 출금 방식 퇴직 계좌로 적립한다. 요리, 음식 배달 서비스로 식료품 쇼핑을 대신한다. 생산성, 웹 차단 서비스를 이용해 SNS 검색하는 걸 막는다. 가능한 한 삶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 아직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다. 일부 습관들을 기계의 몫으로 넘겨버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데 쏟을 시간과 에너지가 남는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썼다. 문명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수행한 수많은 활동들이 확장됨으로써 진보한다. 물론 기술의 힘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TV 프로그램에서 몰아서 보는 습관은 시청을 중단하는 것보다 그냥 계속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쉽게 생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우리를 위해 자동으로 다음 회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준다. 우리는 그저 눈만 뜨고 있으면 된다. 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최소의 기분과 욕구로도 행동에 나선다. 아주 조금만 배가 고파도 음식을 문 앞까지 배달시키고 아주 조금만 지루해도 SNS의 광막한 숲속에서 길을 잃는다. 하고 싶은 행동에 필요한 노력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 순간순간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자동화의 단점은 어려움을 겪는 시간은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상은 더 큰, 쉬운 일에서 쉬운 일로 넘어다니게 한다. 나 역시 잠깐 쉴 때마다 SNS를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0.1초만 지루해져도 휴대전화에 손을 뻗는다. 대개 쉬는 시간을 집중력이 흐트러진 시간으로 인지하기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딱 1분만 더 라는 줄다리기가 지속되면 결국 일은 끊임없이 중단된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균적인 사람들은 일일 2시간 이상을 SNS를 하는데 쓴다. 1년에 600시간을 더 쓸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책을 쓰는 1년 내내 나는 새로운 시간 관리 전략을 실험했다. 매주 월요일에 내 어시스턴트는 내 SNS 계정들의 비밀번호들을 리셋해서 나를 각종 기기에서 로그아웃 시켰다. 한 주 내내 나는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 금요일이 되면 어시스턴트가 새로운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그러면 나는 주말부터 그녀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월요일 오전까지 SNS에 올라온 것들을 신나게 즐겼다. 어시스턴트가 없다면 친구나 가족과 협력해 매주 서로의 SNS 비밀번호를 리셋해보라. 가장 놀라운 일 하나는 내가 여기에 너무나 빨리 적응한 것이다. 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첫 주에 나는 지금껏 그랬듯이 그토록 자주 SNS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다. 매일 SNS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습관을 막는 것조차 너무나 쉽고 간단했다. 일단 나쁜 습관을 못하게 되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겨났다. 내 환경에서 정신적 사탕을 제거하자 건강한 것들을 섭취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구미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동화는 좋은 습관을 필수적인 것으로, 나쁜 습관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은 순간순간 발현되는 의지력에 의지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이행장치, 전략적인 일회성 결정들, 기계 문명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확실히 일어나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서머리,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다.
이행 장치는 미래에 더 나은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현재의 선택이다. 미래의 행동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방식은 습관을 자동화하는 것이다. 더 좋은 매트리스를 구입하거나 자동 출금 적금 계좌에 가입하는 등 일회성 선택들은 하나의 행동이지만 미래의 습관을 자동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보상을 가져온다. 습관을 자동화하는 기계적 장치들은 올바른 행동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믿을만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다. 표는 넘어갈게요. 파트 5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챕터 15 재미와 보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1990년대 후반 공중보건 일을 하는 스티븐 루비는 고향 네브래스카주 오하마를 떠나 파키스탄의 카라치로 가는 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카라치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한 곳인데 1998년까지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경제의 중심부이자 교통 요충지인 카라치는 공항과 항구 몇 곳이 가장 활기차다. 시내 상업 지구에는 표준화된 도시 생활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거리에는 무척이나 북적거린다. 하지만 그런 한편으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이기도 하다. 카라치 거주민 60% 이상이 무허가 주택가나 슬럼 지역에서 살고 있다. 판자와 콘크리트 블록, 각종 폐기물들로 대충 지어놓은 임시 거주지에는 주민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다. 쓰레기 처리 시설도 전기 시설도 없고 깨끗한 물도 공급되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거리에는 먼지와 쓰레기로 지저분하고 비가 오면 진창이 된다. 물이 고인 수영장은 모기들이 때를 지어 번식하고 아이들은 쓰레기 속에서 논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은 질병을 퍼뜨린다. 오염된 수원은 설사, 구토, 배앓이 등이 원인이 된다. 이곳에 사는 아동 3분의 1 가량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 또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도 빠르게 퍼진다. 스티븐 루비가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다. 루비와 그의 팀은 이곳의 열악한 위생시설을 보고 손 씻는 간단한 습관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손 씻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되는 대로 손을 씻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손을 몇 번 문지르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한 손만 씻었다.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잊는 사람도 많았다. 모두들 손 씻기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손 씻는 습관을 들였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었다. 일관성이었다. 루비와 그의 팀은 프록터 앤드 갬블과 협업해 세이프가드 비누를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보통 쓰는 막대 형태의 비누보다 세이프가드 비누는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한다. 루비가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세이프가드 고급 비누입니다. 한 번 써본 사람들은 모두 매우 좋았다고 말하죠. 그녀의 말처럼 세이프가드는 다른 비누와 달리 쉽게 거품이 났고 냄새도 좋았다. 손 씻기는 즉시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전 손 씻기 캠페인이 행동 변화만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죠. 이런 일은 긍정적인 감각 신호를 강하게 주는 물건을 사용했을 때 훨씬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민트맛 치약은 치실을 쓰는 것처럼 즐겁지 않은 경험보다 더 잘 받아들여집니다. P&G의 마케팅 팀도 세이프가드 비누의 감각적 장점이 긍정적인 손 씻기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그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건강은 급격히 좋아졌다. 설사병 비율은 52%까지 떨어졌고 폐렴은 48%까지 떨어졌다. 피부에 박테리아가 감염되어 생기는 농가지는 35%까지 떨어졌다. 장기적인 영향은 훨씬 커졌는데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6년 후 우리는 카라치로 돌아가 몇 집을 방문했습니다. 6년 전 무료로 비누를 제공하고 손 씻기를 권했던 집에 95% 이상이 비누와 물이 있는 손 씻을 장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5년이 넘는 동안 따로 비누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손을 씻는 것에 무척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는 경험이 만족스러울 때 그 행동을 더 반복해서 하곤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논리에 맞다. 비누로 손을 씻을 때 좋은 냄새가 나고 거품이 잘 나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즐거운 감정은 강한 신호가 되어 내 이런 말을 속삭인다. 느낌 좋군. 다음에 또 해야겠어. 즐거운 감정은 어떤 행동이 나중에 다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뇌에게 가르쳐 준다. 추인검 이야기를 해보자. 추인검은 1800년대에 상업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1891년 리글리에서 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생소한 것이었다. 초기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특징 없는 합성 수지로 만들었는데 질겅질겅 씹히는 느낌은 있어도 맛은 첨가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에 리글리는 스피어민트와 주시 프로트 같은 향을 첨가함으로써 추인검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다. 맛도 있고 씹는 재미도 생겨난 것이다. 나아가 리글리는 추인검을 입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상품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입안을 상쾌하게 하라는 껌 광고가 등장한 것이다. 맛있는 향과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은 추인검을 씹는 만족감을 강화했다. 이후 판매는 급등했고 리글리는 세계 최초의 추인검 회사가 되었다. 치약, 치약 역시 유사한 궤도를 밟았다. 치약 제조업체들은 스피어민트, 페퍼민트, 시나몬 같은 향을 제품에 추가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누렸다. 이런 향들은 치약의 효용성을 증대시키지는 않는다. 단지 입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칫솔질을 할 때 더욱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줄 뿐이다. 내 아내는 센소다인 치약을 사용하다 말했는데 뒷맛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그녀는 민트향이 더 강한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바꿨다. 음, 반대로 어떤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을 다시 할 이유는 거의 없어진다. 조사 과정에서 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녀에겐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 정도로 자기 도취에 빠진 친척이 있었다. 이 중심주의자와 시간을 덜 보내기 위해 그녀는 그가 옆에 있을 때면 가급적 따분하고 지루하게 행동을 했다. 몇 차례 그렇게 행동하자 그 친척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척이나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행동 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에 관한 증거다.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한다. 힘든 것은 피한다. 미래에 무엇을 할지는 과거의 보상을 받거나 힘들었던 것에 영향을 받는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습관을 만드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들은 습관을 파괴한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시도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네 번째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반복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이로써 습관이 순환고리가 완성됐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즉시적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만족이 우선인 사람들. 당신이 기린이든 코끼리든 사자든 아프리카의 평원을 배회하는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하는 결정 대부분은 즉시적인 영향을 갖는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포식자를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생각한다. 계속해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집중한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즉시적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한 행동은 즉시 분명해지고 곧바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와 보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한 많은 선택들은 우리에게 즉시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다. 직장에서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급여는 몇 주 후에 받는다. 오늘 운동을 했다면 어쩌면 다음 해의 과체중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당장 돈을 아꼈다 해도 지금부터 수십 년 후 은퇴해 있을 때 돈이 모아질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곳을 지연 내 보상 환경이라고 부른다.
행동에 따른 보상이 전달되기까지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 환경 속에서의 삶을 위해 진화하지 않았다. 최초의 현대적 인간은 대략 20만 년 전에 살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이들은 뇌의 용적이 오늘날 우리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첫 번째 인간종이다. 특히 뇌에서 가장 나중에 생성된 부위인 언어 같은 고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심폐질이 오늘날과 비슷한 크기가 된 것은 20만 년 전이다. 우리는 구석기 시대 선조들과 같은 하드웨어를 탑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연된 보상 환경으로 변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내게 현대 사회는 완전히 신상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100년 동안 우리는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비욘세가 등장하는 것을 봤다. 세계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변화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아주 약간 변했을 뿐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과 유사하게 우리의 조상들은 매일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고 다음 먹잇감을 확보하고 태풍을 피할 피난처를 지으면서 보냈다. 이로써 적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감각이 발달했지만 반대로 먼 미래를 고려하는 일은 적었다. 적시적 보상 환경 속에서 수천 세대가 이어지면서 내는 장기적 보상보다는 빠른 보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이런 경향을 시간 비일관성이라고 부른다. 가장된 가치 폄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말인즉 내가 보상을 평가하는 방식은 시간대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우리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가치를 둔다. 이는 적절한 가치 판단이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보상보다는 당장의 확실한 보상이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시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문제가 된다. 왜? 어떤 사람들을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담배를 피우는가? 왜 살이 찔 것을 알면서 가식을 하는가? 왜 성접촉으로 전염병을 걸릴 수 있는 걸 알면서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하는가? 내가 보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이해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나쁜 습관은 보상이 적시적인 반면 결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흡연은 10년 동안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지만 당장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니코틴에 대한 열망을 경감시킨다. 과식은 장기적으로 해롭지만 순간적으로는 맛이 있다. 안전하든 그렇지 않든 성관계는 적시적인 쾌락을 제공한다. 질병이나 감염 여부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습관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다양하게도 이런 결과들은 종종 일렬로 오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대개 즉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나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좋은 습관은 이와 반대다. 당장은 즐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기분을 느낀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당장의 결과가 편리하고 좋을 때 대개 나중의 결과는 처참하거나 그에 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종종 어떤 습관의 첫 가실이 달콤할수록 나중의 과일은 쓰기 마련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의 비용은 현재에 치르며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 뇌가 현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살을 빼야지, 책을 써야지, 언어를 배워야지 같은 계획을 세울 때 실상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상상하면 장기적 이득을 주는 행동에서 가치를 찾게 된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대개는 즉시적 만족감을 주는 것에 압도된다. 더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행복한 미래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배부르고 맘대로 하고 노는 것을 원하는 현재의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즉시적일 영진님 음소거. 네, 배부르고 맘대로 하고 노는 것을 원하는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즉시적일수록 장기적인 목적을 따르지 말지 더욱 의심하게 된다. 뇌는 당장의 위협처럼 보이는 것들을 과대평가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가 탄 비행기가 난길 위에 충돌하는 일, 집에 혼자 있을 때 도둑이 침입하는 일, 내가 탄 버스를 테러리스트가 날려버리는 일 같은 것 말이다. 반면 뇌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위협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방이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된다거나 계속 책상에 앉아 있음으로써 근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을 때 서서히 잡동사니가 쌓여가는 것 같은 일 말이다. 뇌가 어떤 행동은 반복하고 어떤 행동은 피할지 결정하는 방식을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 변화의 가장 기초 법칙을 업데이트해보자. 즉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반복한다. 즉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피한다. 우리가 즉시적 만족감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성공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빠른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들을 쫓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은 만족감이 지연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보상을 기다린다면 덜 경쟁하고 종종 더 큰 보상을 얻기도 한다. 최근 연구들 역시 이를 증명한다. 지연된 만족감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SAT에서 고득점을 얻고 마약 접근 수준이 낮으며 비만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사교적 기술이 더 뛰어나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익히 봐왔다. 텔레비전을 보는 걸 미루고 숙제를 마친다면 대개 더 많은 것을 습득하고 성적이 오른다. 가게에서 디저트와 과자를 사지 않으면 집에 왔을 때 더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은 지연된 보상을 선호하고 즉시적인 보상을 무시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지연된 보상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좋은 습관에서 오는 이득을 바란다. 건강해지고 생산적이고 평화롭게 지내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은 결정적 순간이 오면 마음에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는 법이 거의 없다. 우리는 본능의 씨앗들의 반기를 들지 못하며 그것들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상을 주는 습관에는 즉시적인 기쁨의 조각들을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습관에는 고통의 조각들을 덧붙이는 것이다. 아주 작은 보상의 힘. 습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비록 아주 사소한 방식일지라도 말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은 습관이 성과를 냈고 그 일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사실 좋은 습관이 주는 보상은 습관 그 자체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좋은 습관은 뭔가 얻는 게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처음에 그것은 만족감 그 자체다. 체육관에 몇 번 간다고 해서 더 튼튼해지거나 건강해지거나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진 않는다. 최소 현저히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몇 달이 지나 살이 몇 킬로그램 빠지고 팔뚝이 두꺼워지면 그때는 운동 목적 그 자체만으로도 습관을 지속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필요하다. 즉시적인 보상이 근본적이라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연된 보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적되는 반면 즉시적인 보상은 흥분을 유지시킨다. 우리는 모든 일이 즉시적인 보상이 있으면서도 결과가 만족스럽길 바란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가장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결과이기 때문이다. 강화는 이를 위한 최선의 접근법이다. 이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한데 묶어 만족감과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한다. 앞에서 다뤘던 습관 쌓기는 습관과 즉시적인 신호를 묶는 것으로 시작할 때 그 신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든다. 강화는 습관과 즉시적인 보상을 묶는 것으로 그 일을 마쳤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즉시적인 강화는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행동들, 즉 습관 회피와 관련될 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이번 달 술 마시지 않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같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유는 술 한 잔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건너뛰거나 신발 한 켤레를 사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결심을 지켰더라도 첫 술에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해결책은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다. 회피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가죽 재킷 살 돈 같은 용도를 적어둔다. 그리고 구매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저축 통장으로 옮긴다. 아침에 카페라떼 한 잔을 건너뛰면 $5가 저축된다. 넷플릭스 한 달 결제를 건너뛰면 $10 이상이 통장으로 들어간다. 자신을 위한 보상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가죽 재킷을 위해 돈을 절약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은 지연된 보상을 즉시적인 보상처럼 보이게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 나의 독자 중 한 사람과 내 아내는 이와 비슷한 장치를 마련했다. 두 사람은 너무 자주 외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와 동시에 요리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저축 통장에는 유럽 여행 갈 돈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외식을 건너뛰면 계좌에 $50를 넣었다. 그의 말이 되자 휴가 갈 돈이 모였다. 자신의 정체성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것에 부합하는 단기적 보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을 빼려고 하거나 책을 더 많이 읽으려고 한다면 새 재킷을 사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예산을 만들고 돈을 모으려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재정적 독립을 원한다면 걷기 운동을 하러 가는 건 자신에게 주는 보상의 좋은 예다. 만일 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는다면 정체성과 충돌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으로 마사지를 받는다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자기 몸을 살피는 계기도 된다. 이런 단기적 보상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장기적 목표와 일치한다. 그리하여 기분이 더 나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내재적 보상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2차적인 보상을 덜 고려하기 시작한다. 정체성은 그 자체로 강화인자가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정체성에 부합하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될수록 자기 격려와 채찍질은 덜 필요하다. 보상은 습관을 시작하게 하고 정체성은 습관을 지속하게 한다. 장기적 보상은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즉시적인 강화는 단기의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요약하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 향기가 좋은 비누, $50가 통장에 입금되는 걸 보는 일 등 간단하고 사소한 강화 장치들은 습관을 즐겁게 만드는 즉각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그리고 습관이 즐거워질 때 변화가 쉬워진다. 서머리,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은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다.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커진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시적인 보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행동 변화의 가장 근본적 법칙은 이렇다. 즉시적인 보상이 있는 행동은 반복된다. 즉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행동은 잘 하지 않게 된다. 습관을 유지하려면 즉각적으로 성공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아주 사소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 행동 변화 법칙은 지금 이 순간 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네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인 만족스럽게 만들어라는 나중에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인다.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1993년 캐나다 에버츠퍼드의 한 은행이 트렌트 다이어 스미드라는 23살의 주식 중개인을 고용했다. 에버츠퍼드는 밴쿠버 인근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교외 지역으로 큰 비즈니스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이어 스미드는 신참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습관 덕분에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다이어 스미드는 매일 아침 책상에 동그란 통 2개를 가져다 놓았다. 통 하나에는 클립 120개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을 측정 신호로 삼았다. 다른 통은 빈 통이었다. 그는 매일 2개의 통을 책상에 놓고 영업 전화를 걸었다. 전화 한 통을 끝내면 클립이 가득 든 통에서 클립 하나를 빼서 빈 통으로 옮겨 담고 다음 과정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는 통 하나를 클립 120개를 담아둡니다. 그리고 다른 통에 클립을 죄다 옮길 때까지 전화를 겁니다. 그 결과 18개월 만에
다이어드 스미드는 회사에서 500만 달러를 벌어다 주었다. 연봉은 7만 5천 달러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12만 5천 달러 정도다. 오래지 않아 그는 6자리, 즉 10만 달러대의 연봉을 받으며 다른 회사로 옮겼다. 나는 이 기술을 클립 전략이라고 부른다. 수년 동안 독자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략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 여성은 책 한 페이지를 쓸 때마다 통 하나에 다른 통으로 머리핀을 옮겼다. 한 남성은 푸시업 안센트를 할 때마다 캔 하나에서 다른 캔으로 구슬을 옮겼다. 과정을 하나씩 해내는 것은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클립이나 머리핀, 구슬을 옮기는 것 같은 시각적 측정 수단은 우리가 과정 하나를 해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을 강화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즉시적 만족감을 높인다. 시각적 측정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식습관 일지, 운동 일지, 펀칭형 고객 카드, 심지어 책의 페이지 수까지 광범위하다. 하지만 아마도 그런 과정을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습관 추적일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마지막 선물. 습관 추적은 어떤 습관적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형태는 달력 하나 놓고 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했을 때 X 표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명상을 했다면 각각의 날짜에 X 표시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력의 습관이 쭉 이어지는 흔적을 그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 추적을 이용했는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것이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어딜 가든 작은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다니면서 13가지 습관을 실행했는지 추적했다. 그 목록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뭔가 유용한 일을 할 것, 하찮은 잡담을 피하는 것 같은 목표들이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은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노트를 펼쳐 자신의 한 일들을 기록했다. 나중에 프랭클린은 이를 대중화하여 인류에게 습관 추적이라는 큰 선물을 남겼다. 제리 사인펠트는 유머를 글로 써둔 습관을 확인하고자 습관 추적을 이용했다. 그는 코미디언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자신의 목표는 한 가지, 매일같이 유머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유머가 쓸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아닌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떠오른 유머와 그것을 계속 써나가는 데만 집중했다. 이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흐름을 끊지 말라라는 매우 강력한 주문이다. 영업 전화를 돌리는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장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운동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몸 만들 수 있다. 매일 창작의 흐름을 끊지 마라. 그래야 인상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습관 추적은 행동 변화의 다양한 법칙들을 더욱 강화해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동시에 행동은 분명하고 매력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 습관 추적의 이점 하나씩 살펴보자. 2.1. 습관 추적은 분명하다.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습관 추적은 달력의 X 표시가 쭉 이어지거나 습관 일지의 식사 목록처럼 시각적 신호를 만든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긴다. 살을 뺀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혈압 낮추는 등 목표로 가는 과정을 이처럼 시각적으로 추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일을 달성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서 식습관 일지를 쓴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나 더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습관 추적이라는 단순한 행동은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또한 습관 추적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것보다 더 많이 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측정은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게 해주며 실제로 매일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통에 담긴 클립들은 한눈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 일을 했는지 알려준다. 증거가 눈에 분명히 존재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덜 하게 된다. 2.2 습관 추적을 매력적이다.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동기는 진전이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습관 추적은 동기를 더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각의 작은 승리들은 욕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일진이 사나운날 특히 강력하게 작용한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이미 했던 일들을 잊기 쉽다. 그러나 습관 추적은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 내가 얼마나 나아갔는지를 교모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공란은 그 일을 시작하게끔 동기를 일으킨다. 흐름을 끊임으로써 그동안의 진전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2.3 습관 추적은 만족스럽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득이다. 추적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될 수 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한 가지 항목을 지우는 것, 운동 일지에서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것, 달력에 X 표시를 하는 것은 만족감을 준다.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투자 포트폴리오 크기가 커지거나 쓰고 있는 원고가 점점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면 참고 견디기도 더 쉽다. 습관 추적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게 해준다. 우리는 복근을 만드는 데 집착하지 않고 계속 운동 흐름을 끊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된다. 즉, 습관 추적은 1. 우리에게 행동을 일깨우는 시각적 신호를 만들어내고 2. 자신의 발전은 눈으로 보고 이를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며 3. 성공적으로 습관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순간순간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시각적 증거를 하나씩 쌓아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만족감을 준다. 아마도 이쯤에서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습관 추적이 그토록 유용하다면 왜 이 책은 이제 나와야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논의를 미룬 이유는 간단하다. 추적과 측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습관을 추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우려고 시도하는 습관과 그 습관을 추적하는 습관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결국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는 칼로리 계산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영업 전화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지루한 일이다. 그보다는 덜 먹을 테야, 더 열심히 할 테야, 그걸 하는 거 잊지 말아야지와 같이 말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한다. 결심일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길 바라야죠. 일주일 동안 운동한 걸 기록했는데 그러고 그만뒀어요. 나 역시 그랬다. 내가 섭취한 칼로리를 추적하기 위해 식사일지를 썼던 적이 있다. 나는 가까스로 한 끼를 적고는 포기했다. 추적은 모든 사람이 할 필요도 없고 삶 전체를 측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누구나 추적을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주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을까? 먼저 가능하다면 언제든 측정할 수 있도록 추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미 놀랄 정도로 부지불식간에 추적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자주 했는지가 기록돼 있다. 핏비트 앱과 시계는 우리가 하루에 몇 보나 걸었는지, 얼마나 잠을 잤는지를 기록한다. 달력에는 매년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얼마나 여행을 떠났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일단 이런 기록을 찾아냈다면 매주 또는 매달 달력에 추가로 기록해 복귀하면 매일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당신은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만 추적하면 된다. 산발적으로 10가지 습관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습관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편이 더 낫다. 마지막으로 습관을 실행하고 나서 즉시 측정한 값을 그때그때 기록한다. 행동이 완료된다는 것은 이를 기록해야 한다는 신호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습관 쌓기 방법과 습관 추적을 다음과 같이 조합할 수 있다.
습관 쌓기 플러스 습관 추적은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을 추적할 것이다. 영업 전화를 끊고 나서 빈통에 클립 하나를 넣을 것이다. 체육관에서 운동 한 세트를 마치고 나서 운동 일지에 기록할 것이다. 식기세척기 안에 접시를 넣고 나서 내가 먹은 것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은 습관을 추적하기 쉽게 해준다. 습관을 기록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 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통찰이 생기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늘 흥미롭다. 모든 습관의 흔적은 종국에는 어느 한 지점에 이른다. 그리고 중요한 건 측정값 하나하나보다 습관을 궤도로 올리기 위한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사진 찍을게요. 준비됐나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오늘따라 다들 눈이 커 보이네요. 원래 아이고, 컸어요. 많이 낮추기. 아, 빨리. 원래 컸다. 컸어요. 부어서 그렇지. 맞네요. 제일 맞아요. 크신 분이 얘기하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아, 되세요. 어제- 먼저 나가볼게요. 네네. 네. 좋은 날 되세요.